이게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술을 덜 마시는 거죠.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에도 세금을 내야 돼? 자기는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 카라시의 오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덕대 이호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자동차, 이제 생애 첫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차를 보유하신 분들도 가장 좀 관심 있어 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궁금한데요. 자동차 유지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던 제 후배들 중에는 차를 덥석 할부금만 계산해가지고 네. 월급에서 나갈 돈 따져가지고 구매를 했다가 유지비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이었고 차를 다시 처분하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유류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할부 비용, 네. 각종 세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고속도로 통행비냐, 주차료나 수리비, 그 다음에 기름값, 네. 그 다음에 벌금. 대리비를 많이 넣어야 돼요. 아, 네, 대리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거 오늘 배워갑니다. 대리비가 자동차 유지비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 예. 네, 아무튼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평균 자동차 유지비가 한 달에 78만 원에 달한다. 두 번째는요, 가솔린하고 디젤 어느 차가 유지비가 적게 들까? 세 번째는 유지비를 줄이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뭐 좀 놀랐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넘더라고요. 78만 원이 네, 넘어요? 78만 아, 대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대리를 하면은 교수님은 차가 혹시 몇 대 정도? 제 이름으로 된 차는 4대가 있고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3대거든요. 생각보다 유지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드나 봤더니 할부금이 없는 거죠. 이제 한 대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출장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기름을 한 번만 넣어도 되기. 그러니까 뭐 보험료가 대부분이겠죠. 또 한 대는 이제 수소 전기차다 보니까 수소를 아무리 가득 넣어도 네. 2주에 한 번 넣는데 34,000원, 7,000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7, 8만 원에 어떤 연료비밖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값만 단순히 계산해서 이 돈만 만들면 내가 이제 차를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동차 때문에 카푸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수입차 회사에서 마케팅의 전략으로 3년 동안 할부금을 내고 타다가 3년 이해해주는 후에 거죠. 네. 일시불로 내라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또 차량 구매하면서 사람들이요, 세 가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사고 나는 수리비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자기는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보험 처리하면서 보험 수가가 올라간다든지 본인 부담금 생각 절대 안 하고요. 벌금 낼 거 생각 안 합니다. 대리비 생각 안 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솔린, 디젤 어느 것이 저렴한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지비에 대한 고민은 차를 살 때부터 하잖아요. 뭐 가솔린을 살까, 뭐 LPG를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디젤 살까 이런 유종에 따라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휘발유가 2,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1.5배까지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100원, 200원 선으로 줄어들었죠. 물론 가솔린보다 경유 차량이 가격이 비쌉니다. 엔진이 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주 장거리를 뛸 거면은 디젤을 사는 게 낫고 뭐 연간 10,000km 정도 타면 가솔린이 낫다. 뭐 이렇게들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려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디젤차 구매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고차 가격 하락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죠.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금지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솔린으로 전환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뭐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엔진 오일 값이 조금 더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럼 유지비 쪽에서는 뭐 디젤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걸까요? 드는 건 맞습니다만 요소수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조건이라 해도 한 5,000km에 한 네. 번씩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그게 10,000원 내외거든요. 네. 오히려 그 늘어가는 기름값이 더 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딱히 뭐 디젤이나 가솔린의 뭐 장단점을 나누기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차량의 용도, 시내 도로를 주로 주행하느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주로 주행하느냐, 아니면 혼자나 둘이 주로 타느냐, 골프백 4개 싣고 4명이 많이 타느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정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손쉬운 방법이 사실 술을 덜 마시는 거죠.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무튼 저는 주유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싼 주유소를 찾아가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 주유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아요. 탱크를 3분의 2만 채우는 게 좋다. 왜냐면 너무 다 채우면 무거워지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분의 2나 이제 평균 절반을 채운다고 하면은 한 30km를 가볍게 다니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자동차 전체 무게에 비해서 연비 절감 효과가 1에서 1.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5%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기름값이 절약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메리트도 있습니다만 연료 탱크 속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물방울이 이슬 맺힌 결로 현상이 발생해서 방울이 연료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연료에 수분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연료 필터 교체나 이런 거 관리를 잘해주면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아침에 좀 덜 더울 때 주유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연료라는 게 온도가 뜨거우면 팽창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1리터를 집어넣었어도 좀 압축해서 넣으면 좀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면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기 넣은 다음에 이렇게 휙 거두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짜내면 몇 방울 나오죠? 그게 나아요. 저도 첫 차를 샀을 때는 항상 10원이라도 더 싼데 10원이 뭐예요? 한 5원이라도 더 싼데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1,000원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 싼 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결론이 왜 얘기가 잘 가다가 논리적으로 결론은 본인 마음이 편하게 본인의 만족도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트렁크 열어보면 일주일에 2번 연습하는 골프채 실려있죠. 제가 볼링공 2개 실려있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쓰지도 않는 각종 도구들 박스째 사가지고 정리 딱 해두고 사무실이나 집에 보관하는 것 자체로도 연비 줄이고 효율성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세인데요.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내가 자동차에도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세는 이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무조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연식이나 cc,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이게 상하반 게 아니고 이제 연납, 1년에 한 번 먼저 납부를 하시면 이제 10%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배기량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맞느냐, 차량 가격에 따라서 내야 되지 않겠냐. 그 물건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자동차만 유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E클래스하고 소나타하고 같은 세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 사항들이 많은데 점차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 말고도 또 교수님이 혼자만 몰래 하고 계시는 그런 비밀 같은 자동차를 타다가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뭐 이런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한테 차를 빌려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어디 타고 가시다가 야 이거 오일 언제 갈았나 지금 몇 킬로에 갈 때 됐네요. 아버님이 갈아다 주시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덕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져보세요. 왔다 갔다 톨비하고 기름값하고 한번 따져보시면 아까 10원 때문에 돌아다니신다고 그랬죠. 저 무료로 엔진 오일이고 뭐고 다 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실제 일정 기간 수시로 정비업소를 찾는 게 가장 좋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이어 교체 비용이에요. 멀쩡한데 편마모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거에 막 아까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원인들은 온기압 관련이거든요. 근데 공기압이 10% 차이가 난다? 연비에는 1.7% 효과가 있어요. 결국 공기압이 30%가 떨어진다? 그러면 연비는 5% 이상 나빠지거든요. 운전자가 가장 성의껏 할 수 있는 건 에코 드라이브 플러스 타이어 공기압 관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값 말고 유지비까지 모아라. 에코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6화는 자동차 유지비에 관한 썰 풀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호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카라씨 빵빵.